근데 CJ 아모레퍼시픽, 풍산, 형지 네 군데 동시에 합격도 시켜봤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든 생각은 진짜 이제는 스펙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도 기업들이 많은 비중을 두고 있구나라는 제 확신이 맞아서 너무 기뻤어요. 저도 사실은 당신 2.5쯤 할 수 있어요. 한번 해봅시다. 자소서부터 한번 처음부터 고쳐봅시다. 면접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서 그래도 너무 스펙 때문에 이 친구 떨어지지 않는다. 근데 해내는 걸 보고 저는 확신했어요. 뭔가 다른 걸, 뭐 끼와열정, 뭐 인성 이런 걸 비중 있게 보는 게 맞구나. 그래서 저는 좀 더 자신 있게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경험도 겪어온 게. 그리고 실제적으로 학교와는 다르게 이런데 이제 강의 들어오는 친구 보면 이렇게 많이 상처를 받고 오시더라고요. 이제 뭐 이렇게 여러 번 나이는 좀 쌓이고, 근데 내 스펙에 대해서 확신을 못 하겠고 떨어지는데 이유는 모르겠고 그런 분들이 좀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1년 동안 좀 단련이 된 것 같아요. 작년 1월에 이게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좀 왔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제 강좌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 경험을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뭐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네.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그 서류 전형에서 이제 여자 같은 경우는 좀 불리하잖아요. 근데 거기 좀 나이가 있으면 필터링 된다고 하는데. 근데 그거 저기 그 나이가 혹시 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20대 후반.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막 필터링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요즘 기업들이 스펙을 기준을 최소화하려고 지금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물론 매번 바뀌기는 해요. 삼성이 3.0에 레벨 5인가 뭐 그 정도 보고는 아예 안 보죠, 그죠? 근데 아직도 스펙 서류 할 때 스펙만 보는 회사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열린 채용을 하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셔야 되겠죠. 이랜드 같은 경우는 자소서만 가지고 서류 전형을 하거든요. 뭐 그런 기업이라든가. 여기 31살짜리도 있었어요. 여자인데. 게다가 다른 직장 3년 하다 온 분도 계셨고요. 그러니까 그 필터링을 하는 경우는 그러니까 합산이 되거든요. 만약에 스펙만으로 서류 전형을 한다 그러면 나이 하나 때문에 안 돼 이게 아니라 다 합산을 합니다. 합산을 해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내가 좀 약간 뭐 영어라든가 나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 그러면 다른 거를 커버를 하시면 이게 저기 종합 점수로 우리가 순위를 매기기 때문에 저는 커버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GS 리테일을 하는데 나이 때문에 좀 걸린다 그러면 한국사 자격증을 뭐 딴다든가 이런 게 좋은 예가 되겠죠. 합산 점수를 높이는 겁니다. 다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 때문에 필터링 그 정도까지 세세하게 하는 기업은 많지는 않은 거예요. 필터링 되는 경우는 그거예요. 작년에 지원했다가 떨어져서 이번에 또 지원한 사람. 사진 비교해봅니다. 사진. 근데 사진이 똑같아 그때랑. 이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청을 그랬잖아요. 최근 3개월 걸 붙이라고. 근데 작년 거랑 똑같이 붙여. 이러면 바로 탈락시켜요. 은행이 특히 심하더라고요. 그런 것만 신경 쓰시고요. 요즘은 자소서도 합산을 합니다. 자소서를 스펙에 합산하는 기업들이 늘어났어요. 예전에는 뭐 따로따로 뭐 이랬는데 자소서 다 보는 기업들이 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뭐 어떤 기업은 100장씩 뿌린대요. 그래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시간을 주고 그 대신 기본 상황에는 스펙 사항은 지워져요. 그 자기소개서 평가하는 사람이죠. 전공 나와있어요. 전공. 모든 스펙상 지워지고 활동사항을 이렇게 그 다음에 자소서 뜨고 합격, 보류, 불합격 버튼 눌러서 이런 데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죠. 이런 기업들을 지원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런 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이번에 혹시 삼성 지원하셨나요? 그냥 스타트 열심히 보시면 막판에 아주 열심히 좀 집중하셔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뭐 취업 관련된 뭐든지 물어보셔도 돼요. 네. 기업에서는 나이가 뭐 어린 사람을 좋아한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근데 보면 이것도 보면 우려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나이 많은 사람도 많이 합격하는 것도 봤고 저도 합격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본인이 그 어떤 회사, 여러분들이 어느 회사의 팀장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마음에 들어. 근데 나이가 많아. 뽑고 싶어. 근데 이 사람 위에 사수가 이 사람보다 어려. 걱정할까요, 안 할까요? 걱정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어볼 거예요.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볼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을 압박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괴롭히려고 그러는 게, 떨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궁금한 거야. 이럴 때 어떻게 답을 해줘야 될까요? 사람들은 문제 없습니다 이러거든요. 근데 그게 신뢰감이 가요. 이거는 전부 다 경험 가지고 잡고,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전부 다 이런 거. 여러분들 불편하게 하는 건 전부 다 경험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예전에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뭐 아르바이트 하는데 나이가 근데 나는 그래서 지금도 언니 하면서 지금 연락도 하고 있고 좋은 관계로 지내었습니다. 저는 같은 상황이 되면 이것처럼 할 겁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나이 같은 거 자꾸 신경 쓰는 건데 나이가 많아도 좋으면 써야 되겠죠. 몇 살이지? 저는 24시요. 24.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어려도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어려. 한 뭐 23살, 24. 근데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좀 노련하고 이런 업무를 해야 돼요. 뭐 생산관리 같은 경우는 좀 나이 드신 분 이러면 좀 나이 적은 것 때문에 일부러 떨어뜨리는 경우도 보긴 봤어요. 근데 뭐 24 이상이면 적절할 것 같아요. 60살만 아니면 돼요. 그죠? 우리 뭐 60살 아니면. 그리고 그런 거는 좀 있어요. 너무 어려 보여. 나이랑 상관이 없이. 그래도 떨어뜨리죠. 특히 여자 같은 경우. 너무 동안이야. 그럼 면접에서 항상 물어봐요. 그래서 사회생활 할 수 있겠어? 그럴 때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경험 얘기해줘야 돼요.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아니면 너는 너무 동안이다 싶으면 이미지 메이킹이나 컨설턴트한테 화장으로 커버를 한다고. 그런 것 이외에는 그러니까 뭐 우려를 해서 면접에서 하고 너무 어리거나 너무 동안인 경우 이외에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경험을 내가 진지하게 얘기하면 그분들은 회사에 능력이 된다 싶으면 아마 뽑는 쪽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했어요. 기업은요 그렇게 쪼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로 웬만하면 기회를 주려고 하고요. 자꾸 스펙 기준을 낮추려고 노력을 하고요. 스펙 기준 높은 사람들만 뽑았더니 다 벌어진 일들이에요. 채용 실패를 다 금방 그만두거나. 그래서 웬만하면 요즘은 많은 기회를 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쓸 시간에 여러분들 부족한 스펙 할 때 좀 다른 거 보완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항상 마인드를 얘기할 때 하는 얘기인데요. 삼성전자가 하루에 갤럭시 노트 있죠? 갤럭시 노트. 이 갤럭시 노트가요? 이거 하루에 얼마 팔 것 같아요? 하루에 전 세계 매출이. 뭐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많이 팔 때는 3천억 원을 판대요. 대단하지 않아요? 웬만한 중견기업이 1년에 최선을 다해서는 하루에 갤럭시 노트만 냉장고, 반도체 빼고 TV 빼고 세탁기 빼고 노트북 빼고 요것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의 마케팅 담당자가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마케팅 예산을 얼마를 쓸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겠죠, 그죠? 하루에 얼마 쓸 것 같아요? 3천억 원에 1%만 쓴다고 해도 얼마예요? 하루에 30억 원? 한 달에 900억 원? 이거는 웬만큼 통 크지 않으면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 나의 요거 때문에 혹시 하지 않을까? 1년 한 것 때문에 하지 않을까라고 위축돼서 고민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런 업무를 못 맡을 거라고 기업에서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압박이 들어오면 싫으면 압박도 안 해요. 이 사람 마음에 안 드는데 압박하고 나면 얼마나 피곤한 줄 아세요? 나가고 나면 굉장히 미안하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에요. 귀한 집 자식들을 데려다가 말이 돼요? 막 뭐 이러고 막 피피피피 웃고 막 꽃보다 막 이러고 나면 우리는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근데 압박을 하는 거는 정말 이거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히려 당당해져야 돼요.
공격을 했는데 당당하지 않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는 이런 큰일을 못 맡겨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나에 대해서 컴플렉스 이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관심을 갖고 얘기하잖아. 그러면 더 막 내가 당당하게만 얘기한다 그러면 오히려 그런 점이 플러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저는 성공도 많이 시켜요. 그러니까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너무 스펙 때문에 기죽지 말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다른 지원도구를 아까 개선점을 찾는 방식으로 작성하는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럼 입사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향으로 입사업 후보. 작성을 해야 될까요? 입사업 후보 어렵죠, 그것도 그죠? 입사업 후보. 이거 어디서 나온 거죠? 입사업 후보. 여러분들 입사업 후보 계획. 자꾸 뭐 10년 후 미래 뭐 이런 걸 자꾸 물어보죠, 그죠? 여러분 다 남자친구 있으시죠? 최소 10명씩은 다 있으시죠? 농담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저 취업하고 싶어요, 입사하고 싶어요 이 얘기는 펜팔하자는 수준인가요? 그냥 결혼 전에 사귀자라는 수준일까요? 결혼하자는 수준일까요? 뭘까요? 남녀관계로 비유를 한다 그러면 뭘까요? 당신의 평생 직원이 되고 싶습니다. 이건 뭐죠? 결혼이에요? 펜팔이에요? 사귀자예요? 네? 프로포즈죠. 결혼하자는 거죠. 결혼하자는 거예요. 남자들은요 착각을 해요. 지금 내가 만나는 애가 나랑 무조건 결혼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얘는 무조건 나랑 결혼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나랑 사귀니까 지금 3년째 사귀었으니까. 근데 여자들은 좀 생각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결혼과 연애는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여자는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어려워요. 결혼을 한다는 거. 시부모를 모셔야 되고 이게 보통 이게 연애랑 좀 다른 거예요. 근데 어쨌든 어떤 남자친구가 여러분들한테 결혼을 하자. 결혼합시다. 이래요. 나랑 결혼해줘. 심지어 날 처음 보는 사람이 결혼해줘 이래요. 갑자기 500명이 나타났어. 근데 스펙들도 다 좋아. 이게 지금 대기업의 서류 접수 결과예요. 다 나한테 최고의 남편이 돼주겠다. 살재요. 펜팔하는 것도 아니고 인턴하자는 것도 아니고 동거하자는 것도 아니고 사귀자는 것도 아니고 결혼하재요. 평생을 하재요. 결혼은 법원을 가야 돼요. 헤어지면. 직원하고도 법원을 가야 돼요. 이거 골치 아픈 문제예요. 한 번 결혼하면 한 번 채용하면 써야 돼요. 미혼하고 고혼하고 평생 먹여 살려줘야 돼요. 그런 문제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내가 평생을 행복하게 해줄게. 남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남자들은 그거에 뿅 갈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꽃다발 있죠. 반지 있죠. 와인 있죠. 그죠? 아이스크림에 반지 나왔어 일단. 그러니까 내가 결혼을 하고 청혼하면 받아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최선을 다할게요. 열심히 할게요. 뭐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업에서 받아줄 거라고. 기업은 여자예요. 근데 남자가 만약에 사귀고 사랑하긴 해. 근데 갑자기 결혼을 하자고 그러면 여러분들 고민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고민될 거예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남자랑은 좀 달라요. 저는 알아요. 근데 기업에서도 물어보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 건데? 결혼하면 너 집은 어떻게 할 건데? 여러분들 이거 물어볼 거예요? 남자는 이거 상처받아요. 이 현실주의자 막 이러고 뭐 그러죠. 근데 여자한테는 중요한 거야. 결혼. 너 그럼 집은 어떻게 할 거고? 애들은 어떻게 할 거고? 애 낳으면 어떻게 할 거지? 나도 직장생활 할 거거든. 너 그런 거 고민해보고 지금 나한테 청혼하니? 너 나를 어떻게 행복해 주겠다고 그러는 거지 도대체 결혼해서?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최선을 다할게. 나만 믿어. 남자는 이러면 믿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게다가 오래 사귄 사람도 아니고요. 처음 보는 사람에서 청혼을 해요. 저랑 결혼을 해주세요. 저를 아세요? 모르긴 한데 하자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기업들은 이미 그 말을 믿고 스펙만 보고 사람 괜찮네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다가 당한 사람들이에요. 1년도 안 돼서 자꾸 이혼하자고 그래서 10번이나 당했어 지금. 그런 상황에서 또 와가지고 스펙 좋은 사람에서 최고의 남편이 돼줄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저 아세요?
이럴 거예요. 저를 어떻게 행복하게 해주실 건데요? 아, 우선 최선을 다할게. 남편으로서 해야 될 본분을 다하면서 항상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최선을 다할게요. 10년 후에도 신혼처럼 항상 내가 먼저 가서 빨래는 내가 하고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결혼해요, 안 해요, 이 남자? 해요, 안 해요? 모르겠어요. 아직은 안 당해봤으니까, 그죠? 기업은요, 너무 많이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물어보는 거야. 나 아는데 자꾸 나보고 살자 그래서 내가 행복하게 진짜 살았더니 1년도 안 돼가지고 자꾸 이혼하자고 내가 너무 상처를 받았거든? 너 구체적으로 얘기해. 너 10년 후에 나랑 어떻게 살고 있지? 얘기해. 너 상상이나 해봤어? 그거 물어보는 거야. 구체적으로 상상해봐. 네 모습이 보이니 10년 후에도? 상상해봤어? 설명하라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할게. 빨리 이게 아니라 우리 10년 후에 어떻게 살고 있니? 너 상상해봤니? 애는 몇이니? 그때도 너 자신 있니? 지금이야 이쁘고 뭐하고 헤어지면 서로 집에 가고 따로 살고 같이 살았을 때 벌어질 일, 애들은 몇이고 그때 우리는 진짜 어떻게 살고 있을까? 너 상상이나 해보고 자신 있어서 나한테 덤비는 거니라고 똑같이 물어보는 거야. 너무 많이 상처받은 사람이. 너 진심이야? 나 너무 상처받아서 두렵거든. 사귀는 건 괜찮은데 결혼은 두렵거든. 이거예요. 이거 상상하는데 10분도 안 걸릴 거예요. 근데 상상도 안 하고 그냥 머리를 쥐어 짜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년 후에도 신입사원 저랑 항상 일찍 출근할 것이고 항상 배우는 자세로. 기업은 학교가 아니에요. 뭘 그렇게 계속 배우는데. 계속 배우는데 지금 5년 후에도 배우고 있을 거고 7년 후에도 배우고 있을 거고. 여러분들은 진짜 상상해봐요. 내가 진짜 아시아나항공으로 들어갔을 때 5년 후에 나는 어디 살고 있지? 내 직급은 뭐지? 그 다음에 상을 받는다 그러면 뭘로 상을 받을까? 10년 후에 나는 한국에 있을까? 외국에 있을까?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회사가 지금부터 전략적으로 파는 지역에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우리 회사는 이제 미국 버리고 아랍 간다는데 저는 10년 후에 보스턴 뭐 이러면 기업에서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거 쓰기 전에 여러분들 인생이잖아요, 정말. 비전이잖아요. 비전이라는 게 뭐예요? 비전은 텔레비전이에요, 텔레비전. 전파를 통해서 김수현이 내 앞에 있지는 않지만 진짜 김수현이 내 앞에 있는 것처럼 목소리도 들려주고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보여주는 게 텔레비전이죠. 여러분들 비전,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10년 후의 일이지만 오늘처럼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10년 후에 너 어떻게 살고 있니? 애는 몇이며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우리 회사에서 너는 그때 뭘 기여를 하고 있으며 근데 이게 좀 그때 진급이 3번 떨어져가지고 우울하고 뭐 술 마시고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면 안 되겠죠. 좀 밝게, 좀 밝은 미래, 긍정적이고 좀 욕심도 좀 내보고. 저는 중국어를 잘하니까 10년 후에 여성으로서 최초로 중국 지역 공부 나가는 거를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안 되더라도 또다시 올 수 있는 기회를 하기 위해서 나는 계속해서 뭐를 하고 있고 뭐 아마 그렇게 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낙담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를 제가 아까 그랬죠. 50개 내에서 전부 다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전략적으로 내가 50개를 지원하더라도 이 회사만큼 내가 꼭 면접을 봐야 되겠다는 게 많게는 10개, 불어나면 10개까지 아니면 3개에서 5개 정도.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분들은 면접 봐서 합격하게 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회사만큼은 한번 진짜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이 회사에서는 10년 후, 여기는 국민은행이니까 내가 고향은 여기니까 10년 후면 서울 살다가 결혼해서 뭐 이러지 않을까? 내 남자친구는 지금 뭐 하니까? 구체적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여자들한테 제일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애기 낳으면 어떡할 거예요? 당신은 진짜 당신 인생에서 중차대한 애기 때문에 회사를 그만둘지도 모르는 고민해보셨습니까? 그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나도 쉽게 문제 없어요 이래요. 근데 실제로 항상 그 문제 중요하다고 제가 선배한테 들어서 어머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엄마 내가 뭐 회사를 들어가면 뭐 아기를 낳을 텐데 그때 엄마 내가 용돈으로 50만 원씩 드릴 테니까 나 회사 오래 다니고 싶은데 엄마 좀 도와줄 수 있으세요? 그러면 엄마가 그렇지 내 딸이지 이런 얘기를 진솔하게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 묻는 거예요. 너 나 어떻게 행복해줄 거야? 진지하지 않고 그냥 너 손에 물 묻히지 않겠어? 막 이 멋진 얘기했다고 만세 부르고 있고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